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8일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파이팅 하십시오. 이준석의 징계가 오늘 새벽 2시 50분에 내려졌고, 이준석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편에서 찍었는데요. 이준석은 탈당하는 게 맞습니다. 쓸데없이 지금 이준석이는 우군이 없으므로 20대 남자애들을 입당을 시켜서 투쟁 전선을 형성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별로 힘이 안 돼요. 당내 싸움에 국민들은 지금 는덜머리가 났어요. 제가 이준석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자꾸 작은데 20대 남자애들 끌고 들어가서 전선의 대우를 갖춘다 그러는 것은 말이죠. 세상에 대한민국의 주류는 20대 남자애들이 아니에요. 저도 웬만하면 지지를 하겠는데 제 눈에는 훤히 보여요. 이준석의 행동이.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당대표든 또는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20대부터 70, 80대까지 모두 포용하고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거 좀 이따가 차차 말씀드리고, 지금 젊은 애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한다 그러는데 당원 가입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이준석이가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가 됐으므로 당원의 힘으로 그걸 뒤집겠다 그러고, 또 1년 후에 당대표를 다시 출마하게 할 테니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이 알아서 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당내에서 20대 남자애들하고 30, 40, 50, 60, 70, 80 당원들이 싸우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내분이고 폭발해버려요. 국민들의 민심은. 이준석은 김영삼의 길을 가야 돼요. 김영삼의 길을. 근데 그런 용량이 안 돼요. 이준석이 지금 보면은. 물론 신진 정치인, 30대 정치인이 과거를 보는 눈이 저희 같은 기성세대하고는 다를 게 있죠. 그러나 역사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국정평가가 오늘 갤럽에서 37%가 나오고 뉴스토마토에서도 37%가 나옵니다. 갤럽의 응답률은 한 10% 정도 되고 뉴스토마토는 돈이 없으므로 항상 1, 2%뿐이 응답률이 없는데요. 공통점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37%다. 폭락을 했다. 붕괴 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저도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고고TV는 보수주의자예요. 저번 주에 예상하기를 이번 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요번 주 초에 예상했죠. 다음 주 되면은 30대 30%대로 간다. 근데 실제적으로 갤럽이나 또는 다른 일반 여론조사가 약 40% 초반에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는 30%, 35% 정도, 6% 정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했는데 여지없이 맞아떨어지죠.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준석의 징계는 오늘 새벽에 일어났고 이준석 징계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대 남자애들은 지금 팬봉이들이나 일베들이나 팬코애들은 자기들이 이준석 지지율을 뺀다 그러는데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정치에 간섭하지 마. 정치라는 것은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행동하는 이성이고, 이준석이가 지금 날아가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판 두드리고 페이스북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주도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를 도외시하고 그런 커뮤니티란을 보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차요 저는. 세상에 바빠 죽는 사람들이 언제 커뮤니티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정치 기사를 읽고 정치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그러냐고. 바빠 죽겠는데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일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며 학생들 같이 그렇게 한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들은 국정과 나라가 개판을 치는 것에 대해서 양비론이 아니고 다 치는 거야.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윤석열이든. 갤럽 여론조사가 지금 부정평가가 49%, 긍정평가 37%, 그 옆에 보면은 뉴스토마토에는 부정평가가 무려 60%가 나와요. 60%가. 그 다음에 긍정평가가 38%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 3명 중에 2명은 윤석열의 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국정동의가 끝났고 이걸 또 유심히 쳐다보면 실제적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37%가 아니라 30% 초반까지 있다는 거예요. 30% 초반. 응? 어제 같은 경우 윤석열이가 국가 재정 구조를 갖다가 뜯어고친다 그러고 대통령위원회가 많으니 그걸 갖다 20개를 5개로 줄인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교육충당금, 초중고 교육충당금을 줄여가지고 대학에 쓴다 그러고 그죠? 또 박지원 서훈이를 고발하고 근데 박지원 서훈이를 갖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왜 안 다루냐 하면 말이죠. 야리꾸리에 그거. 박지원 서훈 고발한 게. 서훈은 고발하는 게 맞는데 박지원을 끌고 들어가는 게 야리꾸리예요. 제가 봐도. 정리는 됐는데 이준석 문제 때문에 김건희 문제 때문에 그거 방송하기 바쁘니 그거 나중에 주말이나 한번 찍을게요.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 전 지역 전 세대 전 그 이념 계층에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 붕괴 과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시작도 안 하기 전에 끝날 것 같다는 이 예감이 왜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는 일관된 그 방송을 하죠. 갤럽을 보면은 지금 서울, 인천, 경기가 그대로 그 서울, 인천, 경기 민심이 같아요.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서울, 경기가 37%, 서울이 37%, 인천, 경기 33%. 합하면은 35%에 윤석열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합하면은 55%예요. 이게 맞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못하고 있다 35%, 잘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가 55%, 잘하고 있다가 35%인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이 지금 아무리 국정동력을 문재인이가 저지르는 5년 적폐를 갖다가 복원하려 그래도 국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국민들은 복원은 물론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김건희를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야. 김건희. 모든 게 지금 그게 그 블랙홀이 있다니까. 지금 대구 경북도 보면은 잘하고 있다고 54%뿐이 안 나와요. 대구에서도 TK에서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수준별로 가보면은 상중하, 생활 수준별이 상중, 중하가 다 윤석열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윤석열이가 말한 거예요.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극빈하고 무식한 자 60, 70, 80들만 윤석열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하위층에 국민 생활 수준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나요? 난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활 수준이 하인 사람들이 윤석열의 지지율과 지지율이 39%고 지지 않은 데가 38% 비슷하죠. 극빈하고 무식한 할매, 할배, 아재, 아줌마들만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사건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부정평가와. 이게 윤석열이 몰락의 핵심이에요. 이것들이 유튜브를 쫓아다니고 무지성으로 반지성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들이에요. 갤럽을 보면은 보수를 추출한 게 보수가 324명이 응답을 했고 진보가 245명을 응답을 했고 중도가 320명을 응답을 하죠. 중도 쪽이 딱 맞아. 윤석열이 못한다가 54%가 나오고 윤석열이 잘한다가 33%뿐이 안 나와요.
서울 경기하고 똑같죠? 그죠? 윤석열의 민심 이탈은 지금 지성 합리적인 이성들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 합리적인 이성들이 어디서 있냐면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양쪽을 겨누면서 균형을 잡는 사람들, 그게 서울 경기고 그게 중도층이에요. 보수가 324명을 응답을 했는데 진보층은 245명을 응답을 해요. 보수가 70명이나 더 가져가죠. 즉 30%나 보수가 더 응답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갤럽에서 긍정이 37%, 부정이 49%면은 30%반 나눠버리면은 15%. 그죠? 그죠? 그 응답률로 들어가면은 결국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30% 초반이라는 거예요. 붕괴하는 과정이에요. 붕괴하는 과정. 응? 당분간 윤석열의 지지율은 반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핵심이 고고TV가 말하는 것은 인사 문제고, 인사 망사. 검사들을 왜 이렇게 쓰냐? 그리고 네 지인들, 네 술친구들, 네가 아는 애들만 쓰냐? 그 문제인데, 그 핵심이 김건희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그거를 어느 평론가도, 어느 신문도, 어제 같은 경우 김순덕 같은 경우가 용감하게 한마디 던졌어.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 칼럼에서 어느 경우도 어느 사람들도 무서워서 김건희 문제를 못 꺼내요. 마구니가 끼었다는 거야. 윤석열 정부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준석이가 그거 날라간 거예요. 20대 남자애들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20대 남자애들이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이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판이 돼 있어야 정치들이 이게 그 팬덤도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홀리건 같은 애들인데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서는 개딸 뭐 양아들 해가지고 이재명 따라다니고 미친놈들이야. 그 다음에 2030 여성들은 박지원 따라다니고 또 이쪽에 우파칭하는 20대 남자애들은 이준석을 따라다니고 난 그거 팬덤이라 안 봐요. 젊은이들이 한번 정치권에 진입해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해서 구태 정치들, 고리타분한 정치들 한번 바꿔보자. 새로운 세력 2030들을 한번 집어넣자 하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죠. 근데 이것들이 저쪽에서 2030 여성들이나 이쪽에서 20대 남자애들이 하는 짓들 보면은 이놈들이 정치를 모르고 깊이 있는 생각이나 입체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커뮤니티 이 짓을 하면서 말이야 이준석 보호하려고 그러고 이재명 보호하고 박지원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악성으로 변한다는 거야. 지금 악성으로. 이게 축해 소용은 안 돼요. 2030들은 이제부터. 특히 20대 여성 20대 남자애들. 20대 남자 학생으로서 우리가 자유를 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기성세대가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대학에 다니게 하고 그게 개인의 돈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개인의 부모 돈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야. 국가에서 보조금이 반 이상이 들어가고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가 지금 기성세대로 살면서 세금을 내고 그 돈 가지고 너희가 공부하고 우리가 사회 기반을 만들어 줬으니 너희가 한번 국가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국가를 계획하고 미래를 바꿔보라고 하고 그거를 5060 부모들이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586 운동권이든 586 일상생활하는 고고티브 같은 사람이든 근데 이것들이 좌우로 나눠가지고 그게 이념인 줄 알아. 민주당을 공격하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국힘의 과거를 공격하면은 그게 이념인 줄 알아. 이놈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20대 남녀가 지금 설치고 다니는 것은 그거는 정치의 우파 좌파 이게 무슨 논인 줄 알고 빠져드는 애들의 행패라는 거예요. 걔네들의 그 공통 목표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4.19 혁명이나 5.16 혁명이나 4.19 혁명이나 그 6.3 사태나 한일 협정 6.3 사태나 87 체제나 광주 사태나 그런 사람들은 국가적인 어젠다가 있었어. 20대들이 남녀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권을 찾자. 민주주의를 하자. 그 다음에 군부족제를 타제하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공정을 다오. 큰 어젠다가 있이 걔네들이 사회에 진입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사회 그 정치 지도자로 성장을 했고 정치권의 메뉴에 있죠. 마지막에 87체제 586 운동권이니까. 근데 지금 20대나 여자나 20대 남자들 이런 거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은 그냥 정오와 적의와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이것뿐이 없어. 이래가지고 정치가 발전 안 돼요. 그들은 괴물로 변한다고. 내가 참 이런 말 하기 싫었지만 지 기성세대의 사람들이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 그걸 받아들여서 이 정치가 썩었어. 그럼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야 돼요. 20대 애들은. 응? 그놈들한테 좋은 거 다 입히고 먹히고 교육시켜놨더니 지들끼리 싸워 이것들. 응? PC주의? 박민영이라는 건 PC주의를 일반인들이 모르고 PC주의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그건 얘네들이 말이야 한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런 거야. 너희가 알 정도면 세상의 지식인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보면은 이준석 문제에 있어가지고 당장에 오늘 그 윤석열이가 도어 스태핑 할 적에 나도 당원으로서 참 안타깝다. 그렇지만 당무에 관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을 받아서 내 부하들 나한테 윤심 물어갔다가 해바라기 성으로 권력을 쫓아 들어오는 애들이 쳤다. 난 그거 간섭할 수 없었다. 이 말이고 그게 윤석열이가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권성동이가 또 윤리위의 의결은 즉시 효력을 갖추므로 내가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준석이는 지금 뭐 재심 청구하고 뭐 가처분 신청하고 뭐 최고위에서 흔들고 또 그 20대 남자애들한테 3분이면 당원 가입함으로 당원 가입해달라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윤리가 이렇게 때린 것은 이준석을 쫓아내고 토사구팽시킨 것은 다 그걸 이준석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권성동이가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가고 최고위를 이준석을 참석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최고위는 없어졌다는 거 아니야. 와해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럼 이준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준석은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당에 남아서 싸울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고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이거랑 똑같은 비교가 안 되는데 박정희가 정권 말기에 79년도에 YH 사태로 인권을 공격하고 노동자의 삶을 박정희를 공격하니까 박정희가 그 당시에 공화당이 김영삼을 갖다가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당대표를 갖다가 같은 당에서 당대표에게 성상납 의혹을 증거도 없이 이렇게 그 제명과 다름없는 당원가 정지를 한 것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건 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김영삼이는 어떻게 했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더 가멸차게 그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그래 YH 사태가 끝나고 한 6, 7개월 후에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죠. 그렇죠. 뭐 그런 걸 갖다가 내가 이준석 보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유형이 다르니까. 그죠? 당도 다르고 그죠? 하나는 반인권, 하나는 인권, 민주, 반민주 이런 과정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당에 남아서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유튜버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준석이 당에 남아서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고고TV하고 희한하게 다른 방송을 하죠. 고고TV는 돈에 대해서 크게 부과하거나 돈을 벌기 위하거나 구독자 늘리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탈당해야 돼. 탈당하고 나서 진지를 구축하든가 진주 구축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면 끝이고 당내에서 6개월 동안 다음 건 지금 6개월이 결정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싸우겠다. 그 과정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혐오를 일으킬 거냐 말이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들은 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변했다고 SNS가 아주 큰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의 도구 일부, 수단 일부에 불과할 뿐이고 촛불에서 박근혜가 무너졌고 모든 역사의 변곡점이 보면은 행동하는 양심들이 밖으로 나와서 타도를 외치고 이게 싸웠다는 거예요. 요새 이거 2030, 20대, 30대는 안 그래. 20대들 이놈들 하는 거 보면 하나는 박지원하고 이재명을 부여잡고 하나는 이준석을 부여잡고 이러는데 크게 영향 없어 그거.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국가의 배신을 당할 수뿐이 없다고. 이까지 하겠습니다.